실력이 아닌 능력으로 취업하는 길, 그 길의 나침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NCS 활용 가이드 2부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과 함께 실제로 NCS를 기반으로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국 HR 진단평가센터의 이승철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김순호 연구원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1월이 시작된 지 2016년이 시작된 지 2주가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두 분하고 연초에 만났을 때 계획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연구원님 쉬는 게 계획이다 제가 이렇게 들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네. 지키고 계세요? 아니요. 연초라서 좀 한가해야 되는데 연초부터 일이 계속 되고 있어가지고 쉬질 못하고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요. 바쁜 건 근데 또 어떤 면에서 좋지 않나요?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어떤 학위 과정에 대한 공부하고 그쵸. 회사의 어떤 사업 성장이니까 네. 뭐 작심삼일하고 꼭 뭐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장기간. 예, 그렇죠. 뭐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작심삼일을 깨는 뭐 방법, 네네. 계획을 3일마다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아, 3일마다. 그러니까요. 그거 많이들 알고 있는 방법인데 네. 그것도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보니까. 네. 대표님의 계획은 뭐 학위도 그렇고 좀 네. 장기간 안목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좀 단기로 보지 마시고 장기 네. 레이스로 생각을 하시고 처음부터 너무 힘 빼지 말고 네. 차근차근 좀 계획을 세워보시는 1월로 만드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또 이 이야기 안 꺼낼 수 없습니다. 작년 청년 실업률이 나왔는데 9.2%입니다. 사상 최고치고 최악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뭐 전망은 더 이상 여쭙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었고 워낙 여기저기에서 올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저희한테 중요한 건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대표님, 뭔가 전략이 있을까요? 올해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사회 상황적으로 보면 올해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채용이 이제 상반기에 좀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상반기예요. 네. 하반기보다는. 그렇죠. 예, 하반기보다는 이제 상반기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채용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고요. 저희가 작년서부터 계속 NCS 채용 관련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회사보다는 어떤 직무 위주로 가되 이제 그 어떤 지원 회사와 관련된 그리고 지원 직무와 관련된 준비를 좀 더 이제 철저하게 해야 된다.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직무 얘기가 또 빠지지 네. 않네요. 네. 인사 담당자 분들도 2016년의 키워드는 직무 중심이 될 것이다. 많이들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자, 연구원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뭐가 좀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NCS 상황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직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 직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를 꼽고자 한다면 이제 경험이거든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해서 어떠한 연관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 하시고 또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 실업률 9.2%고요. 뭐 체감은 20%가 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9.2%가 아니라 90.8%에 속하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계신 청년분들 정말 많거든요. 저희가 또 그런 분들 위해서 알찬 정보 쉬지 않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할 공고문 어느 곳의 공고문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공고문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최허명 인턴 모집 소식이군요. 뭐 고용 한파 이야기로 전했었고요. 시작을 했었는데 그곳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볼 곳이군요. 한국고용정보원입니다. 우리가 워크넷으로 네. 굉장히 좀 친숙하게 알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곳이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신속하고 정확한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고요.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서비스 중에 추가된 것 중에 취업의 길라잡이라고 있습니다. 뭐 채용 시장의 어떤 동향이나 네. 취업 정보, 전형별 준비 방법, 구직에 필요한 정보들을
그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모아서 지금 제공하고 있듯이 네. 어떤 구직자의 어떤 구직 정보를 갖다가 그 공공기관 입장에서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취업 길라잡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연구, 또 개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입니다. 올해 어느 곳보다 또 이곳의 활약이 좀 더 두드러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또 기대도 해보게 되는 곳인데 자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채용하고 있는지 체험형 인턴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요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고용정보원의 채용 소식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접수 기간 1월 8일부터고요. 1월 17일 오후 6시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연구와 정보화, 경영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채용 조건은 체험형 인턴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정직원 채용이 있었는데 이번에 모집하는 인턴은 체험형 인턴입니다. 인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채용 전제형 인턴과 체험형 인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체험형 인턴입니다. 채용이 직접적으로 뭐 100% 된다. 혹은 80, 90% 된다.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 때 뭔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체험형 인턴이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공식화된 채용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체험형 인턴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뭐 서류를 작성을 하신다거나 또는 면접 과정에서 관련된 경험 또는 경력에 관한 질문들이 있을 때 답변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초에 저희가 인천항만공사 네. 지난해 합격했던 NCS 채용을 합격했던 합격자 두 분과 또 인사 담당자 모시고 네. 저희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그 두 분도 합격자 두 분도 이 인턴 생활, 체험형 인턴 생활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면접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걸로 저는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체험형 인턴을 하고 나면 여기에 지원을 할 때 면접에서 질문 공세를 받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인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의 실무 경험을 어느 정도 가졌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현장 실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면접위원은 상당히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턴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 뭐 이제 문제 해결의 어떤 특수한 사례들 네. 이런 것들 준비해서 답변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취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는 하지만 내가 취업 후에 하게 될 일이 뭔지 모르고 묻지마 지원이라고 하죠. 흔히 이렇게 했다가 직무도 모르고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데 이 체험형 인턴은 또 그런 오류를 이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과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한국고용정보원 체험형 인턴으로 합격하게 되면 대표님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지금 분야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뭐 그 연구직도 있고 정보화 분야도 있고 그래요. 경영 분야도 있는데 네. 이런 어떤 직무를 명확하게 선정해서 뽑으니까 아무래도 입사하고서도 이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체험형 인턴이라고 해서 단순히 뭐 이제 가서 어떤 보도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는 가서 이제 주도적으로 네, 이런 분야와 관련돼 갖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인턴이라고 해서 뭐 소위 말하는 굉장히 작은 일, 뭐 허드렛 일이라든지 뭐 소일거리 이런 것만 하겠다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주도적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일단은 처음 시작부터 있다면 합격 가능성도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공고문 분석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나와 있죠? 일단 정보화 부분의 어떤 그 직무 기술을 보시면 네. 화면에서 보시면 네. 일단 채용 분야는 NCS 체계가 정보화고요. 이제 아실 네. 수 있듯이 이제 낯익죠. 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 네. 여기에 일단 그 직무가 이제 몇 개인지는 이제 선희 씨 보시면 이제 몇 개인지는 아시겠죠, 금방. 왜 금방 아냐면요. 네. 그냥 세분류 쪽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세분류가 거의 네. 직무다. 이렇게 예, 보면 예. 되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7개의 직무가 모여 있는 직무 기술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NCS 체계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 밑에 이제 능력 단위 그리고 직무 수행 내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식, 기술, 태도, 그다음에 직업기술 능력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직무기술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크게 차이는 없다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채용한 공고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작년하고 큰 차이 없게. 예. 자, 그런데 보면 체험형 인턴 방금 채용 공고문을 자세하게 봤는데 능력 단위가 밑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 분류 네. 7가지 직무를 중심으로 능력 단위가 나오는데 네. 대표님 좀 궁금한 게 네. 체험을 해보고자 가는 거잖아요. 네. 체험이 없으니까 예. 그걸 좀 해보고자 가는 건데 이 능력 단위를 들어가기 전부터 네. 지원자들이 다 갖춰야 되나요? 제가 요 직무실서 밑을 보니까 네. 그 NCS 체계를 지금 갖고 온 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다 생각한 것들을 이제 지금 나열한 거예요. 뭐 체험형 인턴으로서 이걸 다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네. 대략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구나라는 이해를 하고 뭐 취업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런 것들을 정말 꼭 갖춰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 네. 고용정보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구나라는 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응시 자격이 그러면 있겠죠. 어떤 네. 자격 조건이 응시 있나요? 자격이라는 네. 게 이제 따로 언급이 돼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체험형 인턴이니까 뭐 이렇게 지원 자격 자체가 까다롭지는 않고요. 네. 거기서 중요한 부분들을 본인이 갖췄다고 생각하면은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응시 자격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뭐 까다롭지 않은가 봐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응시 자격에 대해서 너무 국한되지 마시고 체험형 인턴이니까요. 보다 많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런 능력이 근데 내가 지금 충분히 갖춰진 건지 안 갖춰진 건지 이 부분이 좀 판단하기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거든요. 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NCS 상에서 좀 의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제 자기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자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되는 능력 요소들 그리고 지식기술 태도 등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NCS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어떤 항목들을 함양하고 있는지 또 네.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나 자신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또 NCS 채용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NCS 공식 홈페이지를 10분 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직접 입사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입사 서류에는 보통 뭐 학교도 적을 것 같고요. 네. 뭐 토익 점수 이런 것들 많이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일단 응시원서를 보시죠. 네. 응시원서를 보시면 인적사항 기재란에 개인 정보란에 이제 뭐 계속 얘기했듯이 어떤 개인의 식별 정보라든지 필요 정보 이런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사항을 보시면 이제 네. 특이한 게 여긴 전공을 좀 적게 돼 있습니다. 전공이요. 예, 최종 학력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제 각 뭐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인문계인지 아니면 뭐 저기 전산계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이제 뭐 대학원 석박사까지 어떤 전공을 적게끔 돼 있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지금 지원 분야와 관련된 이제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 단지 뭐 저희가 그 작년에 소개시켜드린 어떤 교육난에는 이제 기타 교육난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직무를 좀 이제 명확히 하다 보니까 기타 교육난보다는 이제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과 같은 이제 분명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적게 돼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쪼지 마시고 위축되지 네, 마시고.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본인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예 그냥 다 적는 거 그러니까 예,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빼지 말고 다 적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이곳에서 좀 중요하게 볼지 모르는 거니까요. 예, 예. 내가 조금이라도 관련이 된 걸 선행학습으로 한 것 같다 싶으시면 네. 다 빠짐없이 예.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의 NCS는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네. 한국고용정보원은 어떨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죠. 자, 어떤 게 나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기소개서입니다. 첫 번째는요. 한국고용정보원에 지원하게 된 동기 및 지원 분야의 직무 수행을 위해 준비해온 과정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고요. 두 번째 볼까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성공적으로 협업을 이루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 문항으로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다양한 정보 또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조직해서 활용해 본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자기소개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 그리고 직무 수행을 위해서 준비해온 과정이에요. 이건 약간 좀 일반적인 그렇죠. 문제 예. 같아요. 예, 지원 네. 동기를 묻는 거고 그렇죠. 저희가 보통 지원 동기와 관련돼서는 적극성이에요. 음.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여기 꼭 오고 싶다. 꼭 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노력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아까 경험도 넣고 본인이 어떤 그 노력했던 내용들을 좀 상세히 그리고 네. 그 일단 적극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적극성이 느끼게끔 예,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예, 네네. 두 번째 질문은 소통이네요. 예, 소통도 있고 협업. 그 질문 내용을 보면 협업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맞아요. 할 때 네. 어떤 협업이란 건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태도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자기가 잘했던 경험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협업이라고 하면 협업 때 안 되는 거 네. 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잘 안 예. 될 수도 있고 예. 이런 게 문제가 아닐까요? 그럴 때 이제 혼자서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 처리하고 물론 안 쓰겠지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가급적 피하면서 일단 잘된 내용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서 잘했던 경험 그리고 자기는 그런 태도를 충분히 갖고 있다 이런 것들로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협업, 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지 잘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자기소개서 볼게요. 정보, 데이터입니다. 네. 이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뭔가 조직해서 활용해본 경험인데 이게 좀 어렵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죠. 네. 자, 이게 저희 직업기초능력 10가지 중에서 정보 능력에 관련된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일단 체계적인 정리라는 부분이 있죠.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 조직했다라는 부분인데 이때 중요한 점은 이제 그 본인만의 뭔가 이런 그 명확한 기준이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다양한 데이터를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 또는 구분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경험을 적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험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실 때 중요한 것이 수치화된 구체적인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네. 여러 번 드렸잖아요. 네,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는 수집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채널들을 활용을 했는지 이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그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굉장히 연구원님이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 세 가지 문항까지 살펴봤고요. 서류 통과하고 뭐 이렇게 오면 면접이 또 우리를 네. 가로막고 있는데 면접에서는 예상 질문들을 하나씩 몇 가지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어떤 것들 질문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면접관으로 들어가신다. 예, 네. 이번 면접 같은 경우는 작년 정규직과 틀리게 작년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 시험이 중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류 심사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이제 면접 오기 때문에 면접이 중요하고 네. 면접 질문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지금 세 가지겠죠. 이제 일단 인재상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직업기초 능력이 있을 거고, 직무수행 능력이 있을 텐데, 제가 하나의 어떤 인재상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만든다면 네. 인재상이 4개가 있습니다. 전문성, 고객 지향성, 창의성, 협력성인데 협력성은 아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나와 그렇죠. 있었고요. 고객 지향성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본인이 아르바이트라든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네.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고객 클레임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경험에 대한 것들. 전문성이라고 하면 본인이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경험을 물을 수가 있는 네. 거죠. 예. 주로 경험 중심으로 물어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대표님은 예.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 연구원님은요. 면접 질문으로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이제 직무 수행 능력 관점에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고용정보원이 서비스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게 주로 이제 취업 준비생입니다. 그렇죠. 네, 취업 준비생이 알고자 하는 그 정보들이 너무나 각양각색의 다양한 정보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정보들을 얼마나
유연하게 IT 솔루션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공을 해주느냐의 관점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기관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인이 어떤 그 IT 분야를 개발하는 어떤 엔지니어라고 한다면 그런 다양한 방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제공을 해줄 것인지 이에 관한 좀 약간은 전문화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에 관한 면접이 시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청년 취업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정보화가 어떤 전문성이 또 합쳐진 네. 그런 면접 질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기 시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한국고용정보원 체험형 인턴 시험에는 필기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NCS 채용의 필기 시험이 빠지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연구원님 오늘 어떤 문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복합 능력 요소인데요. 네. 예, 총 두 문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이 결합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복합 능력 요소를 평가하는 문제들로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복합이니까 왠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합쳐졌다고 하셨죠. 네. 살펴보죠.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 전력회사 기획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L은 오늘 아침 에너지와 관련된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상사로부터 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요약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요.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을 보고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 그러면은 그 보고서 내용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보고서 내용이 밑에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약 4개 단락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글이 깁니다. 너무 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먼저 선택지를 보고 선택지의 내용과 비교해서 그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걸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읽을 필요 없이 보기 1, 2, 3, 4 나와 있는 부분으로 가서 그 부분을 찾아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이 뭔가요? 네. 한번 풀어봐 주세요. 네, 답을 찾아볼까요? 네. 우선 선택지 1, 2, 3번의 내용은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답을 바로 찾아볼게요. 선택지 선지 4번을 보시면 새로운 에너지원, 천연가스 사용과 2011년 일본의 사고 발생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량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요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서의 내용의 마지막 단락 부분에 보시면 물론 원자력 발전량에 대해서 뭔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나아가 원자력 발전 자체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의 선택지는 잘못 요약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약을 잘못한 것을 찾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자면 사실과 다른 것은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선택지부터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복합적인 능력 중에서도 아까 의사소통과 수리 능력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문제 궁금해요. 네.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일단 수리 능력이니까 뭐 기본적인 연산 과정이 나오겠죠. 네, 문제를 보시면 A는 자동차 회사 연구소에 근무 중인 연구원으로 출시를 앞둔 신모델 테스트 차량의 연비를 측정하는 업무를 진행 중이다라고 해서 각각의 이제 테스트 결과 정보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트랙의 총 길이가 60km다. 네. 그리고 주행 기록, 공인 연비 기준표가 나와 있고 문제를 보시면 A가 랩 1번부터 5번의 기록을 토대로 평균 연비를 도출해 연비 표시 스티커 시안을 의뢰할 때 다음에서 A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각각 옳게 묶인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뭐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네. A, B가 어딨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네. 것 같아요. A, B가 그 동그라미 지금 등급 표시 있는 거 오른쪽에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에 위에 A, 밑에 B가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등급과 연비를 구체적으로 구하라 이런 문제니까 그렇죠. 이게 수리 문제네요, 정말.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우선 연비와 등급을 구해야 되는데 네. 그 위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연비를 구하기 위한 연비의 단위를 보시면 킬로미터 퍼 리터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변수를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킬로미터는 전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리터는 소모 연료량이 되니까 네, 거기 이제 랩타임이라고 해서 뭐 24분 쭉 나와 있는데 이 정보는 필요 없는 정보가 되겠죠. 이게 함정이네요. 그렇죠. 필요 없는 게 너무 중요한 것처럼 중요한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네. 이거를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연비를 구하시면 트랙 총 길이 60km를 소모 연료량 6리터, 5리터 쭉 나와 있는데 이걸로 나눠주면 이제 연비가 나오겠고요. 네, 평균 연비니까 테스트 1번부터 5번까지의 연비를 평균을 내면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계산을 그렇게 해서, 해보자면 예, 구하게 되면 네. 이제 구하게 되면 이제 10.4km per 리터가 되고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10.6km per 리터가 됩니다. 10.6이군요. 10.6km per 리터. 그렇죠. 그래서 답은 네, 그리고 이제 등급을 구하면 네. 해당되는 표에서 4등급이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2번에 보면은 4등급. 그렇죠. 그렇죠? 네. 4등급의 10.6km per 리터.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다 보니까 뭔가 좀 평소보다 머리가 약간 복잡했던 느낌이 네. 드는데 이런 문제 풀 때 염두에 둬야 할 건 간단하게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시간 단축을 위한 것은 항상 강조해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변수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키워드가 되는 정보,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선정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한국고용정보원의 체험형 인턴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한국고용정보원은 뭐다? 네, 저는 취업과 관련된 정보와 각종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열쇠다. 열쇠다. 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한테 정말 열쇠가, 황금 열쇠가 올해는 좀 되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도 간절한 바람이고요. 연구원님은요? 네, 저는 취업 길잡이라고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한국고용정보원의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뭔가 멘토를 만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꼭 취업에 성공하실 바랍니다. 네, 저도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체험형 인턴이지만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며 또 다른 곳에서 혹은 이곳에서 좋은 기회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고요. 1월 17일 오후 6시 마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HR 진단평가센터의 이승철 대표님 그리고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김순우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NCS 활용 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된 내용도요. 홈페이지와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